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Meet Persona Through AI, MPTI라는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고, 저는 발표를 맡은 투빅스 14기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어떤 모델을 써서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작품을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게 작품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을 영상으로 시청하면서만 작품에 과몰입하지 말고, 우리가 아예 그 인물들 챗봇을 만들어 버리자 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특정 캐릭터의 페르소나를 주입시키고 학습시켜서 영화 속 인물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캐릭터 챗봇은 결국에 오픈 도메인 챗봇인데요. 이 오픈 도메인 챗봇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챗봇으로 Q&A 챗봇처럼 정해진 대답만을 내는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챗봇은 실제 인간과 흥미로운 대화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며 아래와 같은 대화 스킬을 갖춘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챗봇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유형의 챗봇 구현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어진 컨텍스트에 무수히 많은 좋은 답변이 존재하고 동시에 무수히 많은 오답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만큼의 대화 데이터셋이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이런 오픈 도메인 챗봇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이루다와 미나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에서 출시한 이루다는 굉장히 생동감 있는 대화를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답변을 직접 제너레이트 하지는 않고 DB에서 답변을 고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냈던 답변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말투나 정보가 들어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미나라는 챗봇은 엔드투엔드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뛰어나서 발표와 동시에 화제가 됐던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을 직접 제너레이트하는 챗봇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투나 대화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 말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셜록 홈즈를 선택했습니다. 셜록은 BBC 드라마 셜록 홈즈가 시즌 1부터 4까지 그 스크립트를 수집할 수 있고 셜록의 발화 횟수가 많아서 학습시키기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퍼스널리티를 입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독보적이었던 캐릭터인 아이언맨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언맨 역시 셜록과 마찬가지로 캐릭터만의 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챗봇의 의도에 걸맞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언어 생성 모델 중 하나인 GPT-2를 베이스 모델로 삼았습니다. GPT-2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2의 약자이며 2019년 2월 오픈AI에서 선보인 언어 모델로 나오자마자 NLP 8개 분야 중 7개에서 소타를 달성하며 그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GPT-2가 다른 언어 생성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이를 위한 모델의 거대한 용량입니다. GPT-2는 디코더의 스택을 얼마나 쌓았는지에 따라서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작은 스몰 모델만 해도 파라미터들을 저장하는 데 500메가가 필요하며 미디엄 모델이 버트의 large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일 정도입니다. 이 GPT-2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오로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사용한다는 점과 버트와는 다르게 마스크 셀프 어텐션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코더 쪽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받는 멀티드 어텐션 역시 제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의 그림처럼 각 디코더 블럭들은 마스크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디코더 블럭들을 쌓아 만든 모델이 GPT-2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란 무엇일까요?
전체 문장을 파악하여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예측하는 버트와는 다르게 GPT-2는 기존의 언어 모델과 같이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그렇기에 문장의 뒷부분을 모두 마스킹 처리를 한 뒤 학습을 진행하여 모델이 예측한 단어와 실제 단어를 비교해서 더 정확하게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앞선 과정들을 통해 만들어진 GPT-2는 위 그림과 같이 인풋을 넣어주어서 예측한 단어를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단어를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GPT-2를 기반으로 먼저 셜록 챗봇에 적용한 다이알로 GPT라는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알로 GPT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화 형태의 대답을 생성하기 위해 레딧 데이터로 학습된 기가워드 스케일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기존의 GPT는 위키백과 뉴스 데이터 등으로 학습돼서 구어체나 대화 형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이알로 GPT는 학습 데이터를 레딧으로 바꾸고 기존의 대화 히스토리를 반영해서 대화에 적합하도록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다이알로 GPT의 학습 데이터 레딧은 그림처럼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댓글에 다시 답글을 달 수 있는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어체를 사용하고 연속된 대화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알로 GPT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레딧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필터링한 약 1억 4천 개의 다이얼로그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이알로 GPT는 왼쪽과 같은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대화의 기록을 토대로 다음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오른쪽 예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그건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자 챗봇은 "너는 백만장자와 행복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부자들이 돈이 많은 것은 다 이유가 있지 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결과이지만 위에서부터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면 마지막 답변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대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 즉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셜록을 모방하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 먼저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인 스타일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씬별로 대화를 분리하여 컨텍스추얼 컨시스턴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임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추가하였습니다. 네임에 대한 마스킹 처리가 없으면 모델이 대화를 생성했을 때 현재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아닌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저하됩니다. 이후 제너레이트된 리스폰스에서 네임을 실제 화자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3개의 컨텍스트를 통해 리스폰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총 3,554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이알로 GPT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학습이 잘 되었나 싶지만 대답이 너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어진 발화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만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Q&A 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이알로그 RPT의 랭커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오픈 도메인 챗봇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랭킹 모델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이알로그 RPT는 다이알로 GPT와 같은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생성한 리스폰스에 순위를 매겨서 자연스러운 답변을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랭킹 모델입니다. 다이알로그 RPT는 랭킹을 매기기 위해 2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 레딧,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의 콘텐츠에 달리는 댓글, 업보트 등을 휴먼 피드백이라는 새로운 지표로 활용합니다. 생성된 답변에 대해서 해당 답변이 얼마만큼의 휴먼 피드백 점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휴먼 vs 휴먼과 휴먼 vs 페이크 대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된 답변이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생성되었을 것 같은지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이 2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모델은 최종적으로 가장 사람이 작성했을 법하며 휴먼 피드백이 가장 높을 법한 답변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이얼로그 RPT의 메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그 안에서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휴먼 피드백 태스크 중에서는 어포트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측정하는 어포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선택하였고, 휴먼 라이크 태스크에서는 주어진 답변이 문맥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휴먼 vs 랜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선택해서 이 두 가지를 앙상블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다이얼로그 GPT와 다이얼로그 RPT를 결합한 모델에게 What is your name?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의 리스폰스 생성 예시입니다. 초기에 채택된 답변은 What is your name? 이란 질문에 Sherlock Holmes라는 답변 뒤에 뜬금없이 I don't give my name to strangers. I'm very private. 라는 다소 앞에 대답과 상충되는 답변을 냈습니다. 가장 문맥에 맞게 그냥 셜록 홈스라고만 하는 답변은 0.648이라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랭커에 의해 다소 저평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장의 길이가 길면 랭커가 점수를 다소 높게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제너레이션과 랭커의 점수에 6대4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답변을 최종 답변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셜록 챗봇에 대한 다이얼로 RPT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아이언맨 챗봇에 적용한 트랜스퍼라는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라는 이 모델은 허깅페이스에서 2018년 컨브 AI2라고 불리는 다이얼로그 컴피티션에서 우승한 후에 공개한 모델입니다. 해당 컴피티션에서 오토매틱 매트릭스 트랙에서 우승하고 휴먼 이밸류에이션 트랙에서는 2위를 차지한 모델입니다. 트랜스퍼의 핵심은 대화 히스토리와 더불어서 인물의 페르소나를 모델에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페르소나를 직접 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캐릭터를 모사하는 챗봇에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프리트레인드 된 GPT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인풋을 넣어주어서 파인 튜닝하는 구조입니다. 모델의 인풋으로 인물의 페르소나, 대화 히스토리, 그에 해당하는 답변 리플라이 이렇게 세 가지를 컨캣해서 넣어줍니다. 토크나이저를 통해 인코딩한 후에 여기에 세그먼트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로 더해주어 인풋을 완성시킵니다. 세그먼트 임베딩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가 페르소나에 포함되는지, 히스토리인지, 리플라이인지 모델은 컬러 블라인드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주기 위해 더해주는 임베딩 값이고,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포지션 블라인드 하기 때문에 더해주는 일반적인 임베딩 값입니다. 인풋이 들어가고 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트랜스포의 독특한 점은 멀티태스크 로스, 즉 두 가지 로스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설명에 보이는 것처럼 랭귀지 모델링 헤드,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헤드 이렇게 두 가지 헤드에서 각각 로스를 계산하여 합해주는 형태입니다. 랭귀지 모델 헤드에서는 매 시점 적합한 단어가 오도록 일단 가장 중요한 능력인 매끄러운 문장을 생성해내도록 학습하는 로스이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헤드는 이전 대화 맥락에 매끄럽게 이어지는지를, 즉 단어 한 시점보다는 생성한 결과가 맥락에 맞는지를 학습하는 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는 실제 답변 문장과 실제 답변이 아닌 디스트랙터 문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로스는 모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한 후에 합해줍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는 더블 헤드 모델을 사용합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로는 허깅페이스에서 이 모델과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한 인물의 퍼스널리티 쌍과 이루는 것이 그 해당 인물의 대화 어터런시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원소 딕셔너리는 다시 캔디데이츠와 히스토리로 구분되는데요. 이 캔디데이츠는 실제 답변이 아닌 디스트랙터 문장들과 그 뒤에 실제 답변 리플라이가 어펜드 돼서 같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모델에 플랫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 구조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디코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컨브 AI 챌린지에서는 성능 지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빔서치를 사용했다라고 말하지만 저희의 경우 저희 목적의 휴먼 이밸리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샘플링이 더 잘 나온다고 판단해서 뉴클리어스 샘플링을 사용했습니다. 탑P라고도 불리는 뉴클리어스 샘플링이란 단순히 각각의 확률 중에 가장 높은 탑 K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누적 확률이 트레셔홀드에 다다르는 최소한의 단어 집합으로부터 샘플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탑 K, 오른쪽이 탑 P입니다. 탑 K의 경우 단어 각각의 확률을 보고 샘플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비해서 탑 P 같은 경우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부터 시작해서 누적한 확률이 트레셔홀드를 넘기는 순간까지만 샘플링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샘플링 풀 안에 있는 단어의 수가 현저히 적어져서 이상한 토큰을 샘플링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샘플링 기반의 디코더를 사용하였는데요. 어떤 디코더를 사용하냐가 챗봇의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주요 논문들에서 탑피 샘플링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모델의 목적 함수를 잘 조절하면 빔서치가 더 유창한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연구도 있고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휴먼 이밸리에이션에 기대어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깅 페이스에서 공개한 트랜스퍼 모델 설명은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캐릭터의 페르소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후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허깅 페이스 제공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키고 인물 퍼스널리티를 넣어줌으로써 기본적인 퍼스널리티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챗봇 성능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현하고자 했던 아이언맨의 경우 주변 인물들도 많고 그간의 MCU 내용이 방대한데 그것에 비해 이 모델은 그 많은 정보를 퍼스널리티에 다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에게 캡틴에 대하여 물었는데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아이언맨 챗봇이라고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한 유사도 기반으로 아이언맨의 명대사와 주변 인물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룰베이스 후처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사용한 방법은 다들 아실만한 TF-IDF 벡터라이징과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이 준비해둔 룰베이스 데이터셋의 퀘스천과 유사할 경우 정해둔 앤서를 대답하도록 보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진행한 모델링의 결과입니다. 두 모델 모두 기본은 GPT 기반이기는 하나 다이알로그 RPT는 다이알로그 GPT 미디엄을 사용했고 트랜스포는 GPT-2를 베이스로 하여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디코더는 다이얼로 RPT의 경우 빔서치를 사용하였고 트랜스포는 트레셔홀드를 0.9로 한 타피 샘플링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모델들의 최종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의로는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완전 생성으로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만들었다는 점, 페르소나를 입히고 말투와 맥락의 일관성을 유지시켰다는 점입니다. 한계점도 있습니다. GPU와 데이터셋 리소스가 부족했다는 점, 말투를 완벽히 모사하거나 복잡한 인물관계를 반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컨텍스트를 많이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리소스를 확보하여 보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챗봇의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챗봇 서비스는 모두들 카카오톡에 MPTI를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PTI 셜록, MPTI 아이언맨 이렇게 두 개의 채널에 저희 모델을 연결시켰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톡 서버 측 문제나 혹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아질 경우 간혹가다 답변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5초가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으면 두세 번 정도 다시 채팅을 보내보시면 아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최근 대화 기록이 저희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저희 셜록과 아이언맨 챗봇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 멤버들이고요.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레퍼런스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